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용익 물권을 보실 차례입니다. 자, 요약집 286페이지입니다. 286페이지. 자, 용익 물권에서 첫 번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지상권입니다. 지상권. 지상권은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예요.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 근데 무엇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죠? 토지를. 그쵸?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기 때문에 객체가 토지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상권 관련해서 일단 첫 번째로는 지상권과 관련된 개념과 성질들, 그리고 존속기간, 두 번째 지상권자가 가지는 권리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특수지상권에서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이 나오지요. 네, 오늘은 이제 여기를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에 보시면 지상권 성립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약정지상권. 당사자가 약정을 해서 성립하게 되는 지상권이죠. 당연히 설정 계약도 해야 되고 등기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번에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을 갖춰서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등기 없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근데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때는 등기가 필요가 없지만 성립한 법정 지상권을 처분할 때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 그때는 등기해야 되지요? 네, 처분할 때. 나중에 법정 지상권 가서 또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나오고 있는 분묘기지권. 시효를 통해서 취득할 때 등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건 등기가 불가해요. 등기 불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 등기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 자, 내려가죠. 존속기간. 최단기 제한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최장기 제한은 없습니다. 일단 표가 나와 있고 첫 번째 칸에 보시면은 기간 약정이 있을 때입니다. 일단 최단기 세 가지가 나오고 있죠. 30년, 15년, 5년입니다. 견고한 건물 30년, 그냥 안 견고한 일반적 건물들 15년, 그리고 기타 공작물들은 5년이 최단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칸에 보시면 기간 약정이 없다라고 돼 있죠.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위에 나왔던 그 최단기를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이요. 설정 당시 공작물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다. 그럼 몇 년짜리로? 15년짜리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위에서 봤었던 5년짜리 공작물 종류 구조 정한 거 안 정한 거? 정한 거죠. 정한 거 맞습니까? 첫 번째 칸에 30년, 15년, 그리고 5년짜리. 최단기 5년짜리의 공작물이 있죠? 근데 그 이후에는 공작물인데 15년짜리가 있다는 거죠. 15년짜리 공작물 같은 경우는 종류와 구조를 정했다고요? 정하지 않았다고요? 정하지 않았다고요. 정하지 않았어. 15년짜리 공작물. 그러면 역시 반대 해석을 통해서 5년짜리 공작물 같은 경우는 종류와 구조를 정한 거, 정하지 않은 거. 정한 거지. 그죠? 이렇게 나눠지는 거지.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주의라고 돼 있는데 보시면은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지상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사용하는 거죠? 토지 사용. 맞아요.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토지 사용을.
근데 지금 지문에서는 뭐를 사용한다고? 아니, 건물을 사용한답니다. 건물을 사용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지상권 설정을 하면 이거 이상한 거예요. 네? 이상한 거죠. 건물 사용하는 거니까. 원래 뭐를 사용해야 되는데? 토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뭐를 사용한다고요? 건물 사용한다고. 이상하다고요.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이상한 지상권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최단기 규정 자체가 적용돼, 적용 안 돼? 적용 안 된다는 거지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최단기 규정이 적용되는 거는 이런 토지를 사용하는 아주 정상적인 그런 지상권에다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최단기 규정들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일 때. 건물 사용하는 이상한 지상권에는 적용 안 된다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밑에 줄. 지상권에 대해서 기간 약정이 없다. 최단 기간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언제든지 소멸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30년, 15년, 5년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지상권 효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상권자의 권리들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지상권자의 권리는 토지 사용권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지상권은 물권이고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양도해서 토지 양수인이 토지 인도를 청구하더라도 지상권자가 인도 안 해도 되죠.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가 있다는 거죠? 대항력이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1번을 딱 보면서 대항력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대항력이 있다는 것이다. 자, 동그라미 2번이요.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지상 건물이 멸실, 철거, 개축을 하더라도 지상권 소멸하지 않는다. 건물이 부셔져도 지상권 가만히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왜 이런 거예요? 네, 객체가 뭐기 때문에? 토지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객체가 토지여서 건물이 부셔져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런 설명이죠. 자, 내려갑니다. 양과로 2번이요. 지료 증감 청구입니다.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 증감이나 지가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됐다. 너무 싸거나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런 경우 당사자가 증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서요. 법원이 지료 액수를 결정하는 판결을 때렸습니다. 그 효력이, 증액의 효력이 판결 확정 시부터가 아니라 증액 청구 한 날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지상권 설정자가 있고 지상권자가 있겠죠. 여기서 증액 청구, 지료 올리자는 청구는 지상권자가 청구해요? 설정자가 청구해요? 설정자가, 상식적으로. 설정자가 증액 청구하죠. 그럼 얘가 증액 청구하면 지상권자가 순순히 그렇게 하시죠. 올리시죠. 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난 올리기 싫어. 그러다가 결국 소송 들어갔다고요. 그러다가 갑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갑과 을 사이에서 소송이 시작되죠. 소송이 시작이 되고 결국 마지막에 증액을 해라고, 증액을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판결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이때 증액의 효력이 판결 확정 이후서부터요, 소제기시로 소급해서요. 소급한다고, 소급.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소급. 증액의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판결 확정 시부터 증액의 효과가 있다라고 해버리면은 을이 어떻게 하겠어요? 시간 끌기 하는 거예요.
그쵸? 시간 끌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계속 밀려요. 1년, 2년 계속 밀린다고요. 일부러 시간을 끌 수가 있기 때문에 소재기 시부터 소급해서 증액 효력이 생긴다. 자, 밑에 상린관계 준용되는 거 당연한 말이고요. 그리고 4번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죠. 자, 근데 지상물 매수 청구는 지상권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설정자도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형성권이죠. 그리고 둘 다 강행 규정입니다. 네, 바로 그거죠. 자, 가령 토지가 있고 토지가 갑의 소유 토지다. 자, 그리고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을이 사용권 가지고 있다. 을이 지상권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지상권자가 나무를 심었다. 여기다 나무를 심었어요. 지상권자가. 소나무 심었어. 소나무. 소나무 심은 거지. 그리고 이제 지상권이 종료가 됐어요. 기간 만료돼 버린 거죠. 일단 용익 물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소멸해요. 이렇게. 말소등기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말소등기 안 해도 소멸이죠? 소멸이죠. 소멸. 네, 소멸이죠. 자, 그래서 을이 이때 갑에게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갑이 갱신 요구를 거절하면은 이 지상권자였던 을이 갑을 상대로 지상물, 소나무 사가시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을의 매수 청구는 무슨 권이라고요, 이거? 형성권이라고, 형성권. 거절을 못 해요. 그러니까 사셔야 된다는 거지. 갑하고 을 사이에서 지상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설정자 쪽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을이 만약에 나무를 뽑아가려고 하면, 나무를 어떻게 한다고요? 뽑아가려고 한다고, 을이. 그러면 설정자 쪽에서 나무 뽑지 말라고, 팔고 가시라고 설정자 쪽에서 매수 청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설정자가 행사하는 이 매수 청구권도 역시 형성권이에요. 둘 다 형성권인 거지, 둘 다. 둘 다 거절이 안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지상권자의 매수 청구, 설정자의 매수 청구 이렇게 나눠서 따로따로 적어 놓은 겁니다. 네. 자, 그럼 처분권으로 내려갑니다. 자,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처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때 설정자 동의를 받고요. 동의 안 받아도. 동의 안 받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분이라고 하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처분. 네? 뭔가를 처분한다 그럴 때 세 가지가 뭐뭐뭐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맞아요. 양도. 두 번째는요. 포기. 그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였어요? 맞아요. 저당권 설정이에요. 예?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싹 다 처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처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상권 처분 같은 경우도 지상권을 양도한다. 지상권을 포기한다. 지상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한다. 이런 거 다 처분이라는 거죠. 이런 거 할 때 동의를 받고 해야 된다. 동의 안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된다는 거죠. 안 받아도. 예.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서 지상권자의 처분은 절대적 보장이죠. 여기에 대해서 처분, 금지, 특약이 들어가게 되면은 특약 자체가 무효다. 넘어갑니다. 3번이요. 건물하고 지상권하고 분리해서 처분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처분을 할 때 지상권만 처분해도 되고 아니면 뭐만 처분해도 되고 건물만 처분해도 되고 자, 한 번 더 뭐만 처분해도 되고 지상권만 처분해도 되고 아니면 뭐만 처분해도 되고 건물만 처분해도 되고요.
어차피 지상권이 설정돼 있다는 것은 자, 토지가 갑거고 이를테면 그리고 건물은 다른 사람 거겠죠. 지상권자가 건물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현재 우리 을은 이 지상 건물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물권이 소유권이고 그리고 현재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을이 가지고 있는 물권은 지상권인 거죠. 요렇게. 자, 이런 상태에서 을이 자신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권리를 처분할 때 지상권만 양도해도 되고 건물만 양도해도 되고 그거는 자유롭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반한다, 수반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수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을하고 병 사이에서 지상건물에 대해서 지상건물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도 같이 넘기는 걸로? 지상권. 지상권도 같이 양도하는 걸로. 지상권 양도의 합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을하고 병하고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을은 건물을 넘기면서 지상권도 같이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자, 그럼 병이 소유권 취득을 하려면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요? 당연히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됩니다. 왜 등기해야 돼요? 왜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왜 등기해야 돼요? 매매라서. 원인이 뭐라서? 매매라서. 매매는 법률 행위라서요. 법률 행위 맞습니까? 법률 행위지, 법률 행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지. 물권 변동되려면. 자, 그럼 마찬가지로 병이 을로부터 지상권 취득을 하려면 지상권도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안 해도 돼요? 등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등기도 하시고 지상권 등기도 하시고 등기 다 하셔야 돼요. 소유권하고 지상권. 그죠? 예. 그래서 한 분이 주무셔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웃음이 나와서 한 분이 이렇게 주무셔가지고 예. 근데 그분이 참으려고 하시니까 그 표정이 계속 예, 그렇죠. 눈꺼풀과 싸움을 하고 계셔서 예. 자, 내려갑니다. 의무로 내려갑니다. 의무로. 자, 토지에 대해서 유지관리 의무. 유지하고 관리할 의무가 지상권자한테 있습니다. 스스로 하셔야 돼요. 따라서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죠.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 유익비 청구는 가능하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2번. 지료 지급할 의무가 있죠. 물론 지료가 요소가 아닌 건 맞아요. 요소가 아닌 건 맞는데 지료를 지급하기로 그렇게 약정을 했다면은 지료 지급해야 돼, 안 해도 돼? 해야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지료에 관한 약정을 등기를 해야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밑에 기역은 지료에 관한 유산약정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고 니은 같은 경우는 당사자 간에 지료약정이 등기가 되어 있죠. 일단 갑하고 을 사이에서요.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고 을이 지상권자입니다.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여기서 지료를 1년에 자, 지료는 1년에 500만 원으로 하자. 이렇게 갑하고 을이 약정했어요. 약정을 했어요. 근데 이 지료를 1년에 500으로 합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따로 등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상권자 을은 지료를
줘야 돼요? 지료 안 줘도 돼요? 지료 줘야 돼? 지료 안 줘도 돼? 안 줘도 되죠? 뭘 안 줘도 돼? 줘야 됩니다. 지료 줘야 됩니다. 지료 지급 의무 있어요. 지료 지급 의무 있는 거지. 지료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약정했거든요. 약속했죠? 약속했죠. 약속 지켜야 되죠? 약속 지켜야 되죠. 예, 지료 줘야 돼요. 물론 갑하고 을이 약정을 했기 때문에 이 약정의 효력은 갑과 을 사이에서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정의 효력은 현재 등기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채권적 효력만 있는 거예요. 채권적 효력만 있는 거다. 뭔 말이냐? 반대로 갑은 약정한 당사자 을에게 지료 달라고, 갑이 을에게 지료 달라고 지료를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죠. 을은 지료 지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갑은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청구할 수 있어요? 약정해놔서. 근데 등기는 안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을이 지상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병이 을로부터 지상권 넘겨받게 되면은 지상권 양수를 받아 이제 병이 지상권자 되는 거예요. 을이 자신의 지상권을 병에게 넘기는 것은 을의 자유죠. 갑 동의 안 받아도 되죠. 이게 지상권 뭐 하는 거예요? 처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갑의 기준에서 바라봤을 때 병은 제3자죠. 지료 약정에 있어서는 병이 제3자인 겁니다. 자, 그러면 1년에 500만 원 내기로 했던 그 약정의 효력은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인정됩니다. 근데 등기는 안 돼 있죠. 따라서 지료 달라고 갑이 병에게 청구할 수. 이거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이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지상권 양도할 것을 대비하려면은 이 지료약정 등기해놔야 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그러면 제3자에게 지상권 양수받은 사람한테도 지료 청구하고 싶으면 뭐 해놔야 된다? 등기해놔야 돼요. 약정을 등기해놓으면 이 약정의 효력은 이제 물권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특약이 물권적 효력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는 당사자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제3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갑이 병상대로 지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니은이잖아요. 지료에 관한 약정이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B에 나오듯이 지상권 이전받은 제3자에게 지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디귿 내려갑니다. 법정지상권에서 지료 액수가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거는 지료를 안 주는 거예요? 못 주는 거예요? 못 주는 거죠. 그럼 연체예요? 연체 아니에요? 연체 아니에요. 왜 못 주는 거죠? 결정이 안 됐잖아요. 결정이 안 됐죠? 결정이 되고 나서 지료를 1년에 얼마로 합니다라고 결정이 되고 나서 지료를 안 내면은 그건 연체예요. 근데 지금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연체다, 연체 아니다. 이 연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해서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3번 내려갑니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다. 저당권의 목적이라는 이 말 자체가 저당권자가 지상권 담보 잡고 있는 거죠. 담보 잡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담보 잡고 있는 거죠? 지상권을요. 예, 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상권을 담보 잡는 겁니다.
지상권을 병이 담보 잡는다. 병이 저당권자예요. 예. 지상권을 담보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이 을이 지료를 연체한 거예요. 몇 년치 연체하면 쫓겨나죠? 2년치. 그죠? 2년분을 연체해서 을이 쫓겨날 수 있는 거죠? 그럼 갑이 나가라 그래요. 나가라. 지상권 소멸 청구하는 거예요. 소멸 청구. 그럼 소멸 당하는 거지. 소멸 당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곧바로 지상권이 소멸해버리면은 을의 지상권이 없어지면서 병의 저당권도 없어지죠? 그럼 병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죠? 병이 억울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을한테 소멸 청구할 때 지상권 소멸과 관련해서 그 내용을 저당권자한테 통지해줘야 됩니다. 통지. 그러면 통지가 되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르면 이제 이 통지의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지상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통지하고 즉시 통지하고 상당 기간 경과 후. 상당 기간 후에. 그쵸? 상당 기간 후. 저당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살아남고 싶으면은 통지하고 상당 기간이 되기 전에 갑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료 갖다 줘야 됩니다. 그죠? 살아남고 싶으면요. 자, 그래서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효력은 즉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상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서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왜 상당 기간이 경과해야 되느냐?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당권자 보호를 위해서겠죠? 예. 자, 내려갑니다. 4번입니다. 지료액을 2년을 체납했습니다. 당연히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죠. 자,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지상권자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이거 아주 많이 봤던 판례죠. 자, 이때는 양수인이 소유자일 때 그때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어야 비로소 소멸 청구할 수 있죠. 합산해서 주장할 수 없는 거죠. 연체 기간을. 자, 이제 소멸로 내려갑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혼동이 나오네요. 혼동이 되면은 지상권 없어지는 거죠. 말소 등기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두 번째,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지상권 없어지죠. 3번, 선순위 저당권이 실행됐다. 만약에 목적물 경매 들어갔을 때 1순위에 저당권이 있다면 그 저당권을 뭐라 그랬어요? 말소 기준 권리라 그랬어요. 그럼 저당권이 말소되면서 밑에 권리들도 다 없어지죠? 예, 그러니까 지상권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4번입니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일 때.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여기죠.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다. 자, 이때 지료 연체를 2년을 해서 소멸 청구를 통해서 지상권이 없어졌다. 그러면 지상권 없어지면서 저당권도 다 없어지는 거. 이거 넣어놓은 거예요. 물론 즉시가 아니라 상당 기간 경과 후지만 꼭 확인하시고요. 자, 내려갑니다. 5번입니다. 근저당권자가 아울러 담보 목적의 지상권을 취득했다. 이런 걸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라고 그러죠. 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더불어서 지상권까지 취득한 거예요. 이런 게 담보지상권입니다. 자, 토지가 갑거고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자예요. 그러면 을이 저당권자라는 건 을이 갑의 땅을 담보 잡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건물이 없죠? 그럼 이런 토지를 뭐라 그래요? 나대지라 그러죠, 나대지.
근데 저당권이 설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갑이 여기다가 건물 지으면 담보 가치가 어떻게 돼요? 하락하죠. 건물 지으면. 그죠? 그러니까 건물 지으면 안 되지. 제 멋대로 건물 지으면 안 되지. 근데 저당권만 설정해 놓으면 갑이 나중에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버렸을 때, 갑이 제 멋대로 건물 지어버렸을 때 저당권 가지고는 이 건물에 대해서 철거 청구를 하기가 힘들어요. 저당권 가지고는 갑이 건물 지을 때 철거 청구하기가 힘들다. 저당권 가지고 철거 청구하려고 하면 갑이 내 건데 네가 뭔 상관? 이렇게만 할 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건물 짓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을 하면서 더불어서 지상권 설정까지 해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지상권이라는 것 자체가 토지를 사용하는 거고, 여기는 배타적인 점유권이 있는 물건이죠. 그러니까 저당권 가지고는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없었지만 이 지상권을 설정해 놓으면 지상권 가지고는 철거 청구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 지을 때 철거 청구를 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려는 지상권이다. 담보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채권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다.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죠. 그래서 무슨 지상권이라고 해요? 담보 지상권. 그래서 담보자를 붙여서 담보 지상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담보 지상권. 그러면 지상권자로 등기는 돼 있겠죠. 등기부상. 근데 을은 토지를 사용할까요? 사용 안 할까요? 실제로는 사용 안 하죠. 을이 토지를 점유해요? 점유 안 해요? 안 해요. 점유 안 하는 거예요. 그죠? 토지는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갑이 하고 있는 거죠. 갑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지상권 등기를 해놓는 이유는 행여나 나중에라도 갑이 건물을 짓는 이런 불상사가 생겼을 때 철거 청구를 하기 위해서 지상권 등기까지 해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동그라미 1번에서는 자, 첫째 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저당권 담보가치 확보를 위해서 지상권을 취득했다라는 표현 나오죠. 자, 지금 담보 확보를 위한 지상권이다라고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면서 아, 이 지상권은 담보 지상권이구나 라고 느끼셔야 돼요. 이때 지상권자가 건물 신축하는 제3자를 상대로 해서 철거 청구, 인도 청구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 자, 내려가서 2번입니다. 담보 지상권은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그의 부종에서 소멸한다. 을은 당연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당권자이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을 갖고 있지요. 자, 이런 상태에서 갑이 을한테 소멸 청구하면, 죄송합니다. 소멸 청구가 아니라 변제를 하고 소멸 청구하면 돈을 다 갚아버리면은 을의 채권이 없어지면서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저당권 없어지죠. 그리고 저당권이 없어지면서 이 담보 목적의 지상권도 같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말소 등기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도 되겠어요? 안 해도 없어집니다. 뭐가 없어지면서? 채권이 없어지면서 다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문장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인해서 소멸하게 되면은 이 담보 목적의 지상권도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하게 된다. 넘어가세요. 3번 지상권 설정 등기가 격려되면 대세적 효력이 발생하고 제3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어도 지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여기 둘째 줄에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 이게 뭐겠습니까? 뭐겠죠? 아니요. 임차권입니다. 채권적 권리. 예! 채권적 권리. 여기에 담보지상권자가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림 다시 그립니다. 복잡해서. 자, 토지가 갑거. 그리고 이 토지를 저당 잡고 있는 것이 을. 그런데 저당권뿐만 아니라 담보 목적의 지상권 등기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등기를. 자, 이 상태에서 갑자기 갑이 병하고 또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병이 임차인이죠. 왜냐하면 현재 을은 지상권자로 등기해놨지만 토지를 점유 사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갑이 다른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한 거예요. 그래서 병이 토지를 사용한 거죠. 그 병이 토지 사용하다가 건물 짓는 거예요. 여기다가 건물 지어야지. 이렇게. 그럼 당연히 지상권자가 저거 냅둬요, 철거 청구해요. 철거 청구하죠. 뭐하냐 너 지금? 철거 청구. 그러면 지상권자의 철거 청구에 대해서 제3자 병은 저 임차인인데요. 저 갑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라고 하면서 임차권을 가지고 담보목적 지상권자에게 철거 청구에 대항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병은 버티는 거예요? 철거해야 되는 거예요? 철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임차인이 빨라요? 지상권자가 빨라요? 지상권자가 빠르죠? 철거하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토지를, 둘째 줄에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갖고 있더라도 그 임차권 가지고는 우리 담보 목적의 지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러니까 철거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바로 그 말입니다. 예. 자, 요까지 지상권 일반론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내려갑니다. 특수지상권입니다. 특수지상권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구분지상권. 두 번째, 분묘기지권. 세 번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여기서 압도적으로 뭐가 중요하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얘가 중요하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나머지는 그냥 좀 쩌리죠, 쩌리. 자, 구분지상권은 자, 먼저 지상, 지하의 범위를 정해서 건물, 공작물 소유할 목적으로 하는 게 구분지상권입니다. 구분지상권은 수목 소유는 안 됩니다. 뭐는 안 된다고요? 수목 소유 목적으로는 구분지상권 안 돼요. 그게 끝이에요. 다른 내용 출제가 안 됩니다. 자, 내려갑니다. 분묘기지권.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 수호를 위해서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유사한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지상권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분묘기지권도 객체가 뭐겠어요? 토지. 객체가 토지지, 토지. 그럼 토지를 소유하는 거, 토지를 빌려 쓰는 거? 빌려 쓰는 거지. 자, 밑에 양괄호 2번이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자기 임야에다가 분묘를 설치했고 분묘를 이장한다는 특약 없이 임야를 처분했을 때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자기 임야에다가 분묘를 설치한 거예요. 자, 임야에다가 갑이란 사람이 자기 임야를 가지고 있고 자기 임야에다가 이렇게 분묘를 설치했어요. 일단 분묘를 설치한 게 갑이기 때문에 분묘도 갑 겁니다. 자기 땅에 자기가 분묘를 갖고 있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갑이 임야를 나중에 팔았어요. 을한테 판 거지. 매매를 해가지고 임야 소유권 을한테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임야에 대해서 을에게
등기를 넘겨버리면은 소유권 넘어가게 되는데 갑과 을 사이 임야 매매 계약에서 임야 위에 있는 분묘 있잖아요. 분묘를 뭐 이장합시다. 이런 내용의 특약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묘 이장 특약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을이 갑한테 분묘를 옮기라는 거예요. 분묘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인정해준다는 거지. 인정해주는 거죠. 그러면 토지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가면서 분묘를 소유하고 있었던 갑은 비록 현재 이제 남의 땅이 되어버렸지만 분묘를 소유하고 땅을 빌려 쓸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게 분묘 기지권이다. 그래서 갑이 분묘 기지권 취득해요. 등기해야 돼요? 등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등기 불가해요. 등기 못해요. 등기 못해요? 못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토지가 있는데 토지가 갑 거고 갑이 자기 땅에다가 건물 지었어요. 건물을 지은 거지, 건물을. 그럼 건물이 을 거잖아요. 대통령 건물이 갑 거잖아요. 그죠? 건물 갑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자기 땅에 자기가 건물 들고 있으니까 문제될 거 없는데 이 상태에서 갑이 토지를 을한테 팝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시키는 거죠. 이때 토지를 을한테 넘기면서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에서 지상 건물을 철거합시다 라는 내용의 특약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건물 철거 특약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을이 건물 부시라는 거예요? 건물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이 건물의 존재를 인정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을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죠. 등기를 해야 취득, 등기 안 해도 취득. 등기 안 해도 취득이죠? 등기 안 해도. 왜 등기 안 해도 되는 거죠? 법률 규정이라서. 법률 규정이라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다가 매매로 달라진 경우,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요건을 갖춰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 안 해도 지상권 취득한다는 거죠. 비슷하죠? 두 개가 생긴 게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밑으로 내려가세요. 자, 여기서 자 동그라미 1번 설명드렸고요. 그다음 동그라미 2번이에요. 동그라미 2번은 시효 취득이죠. 시효 취득. 자, 타인의 토지 위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가 20년간 평온 공연 점유를 했을 때 지상권 유사의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안 되죠. 밑에 무슨 법 때문에? 장사법 때문에. 장사법 때문에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오른쪽 갑니다. 내용이요. 자, 법인에서요. 분묘가 설치된 기지에 국한되지 않고 수호 봉사에 필요한 주위의 빈 땅에 싹 다 미친다. 기존의 분묘가 있다고 해서 분묘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권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분 형태로든 쌍분 형태로든 합장하는 거 돼, 안 돼? 합장 안 됩니다. 자, 내려가서 2번입니다. 존속기간입니다.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 기간 동안 사용하되 약정이 없다면 분묘의 수호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한 분묘 기지권도 존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간이 주로 몇 년이라는 거예요? 기간이 몇 년이라는 거다? 없다는 거다. 지금 기간이 없다는 말하고 있어요.
그죠? 예. 자, 3번 내려가세요. 토지 소유자, 승낙을 얻어서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때 당사자 약정을 따라갑니다.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했던 경우라면은 분묘에 대해서 지료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기지 사용에 대해서 지료 지급할 필요 없다. 자, 4번입니다. 토지를 새로 매수한 토지의 새 주인은 분묘 소유자에게 이장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지금 현재 갑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했지 않습니까? 갑이 분묘기지권 취득했죠. 그러면 갑이 분묘를 소유하고 갑이 분묘기지권자고 현재 토지 소유자는 누구예요? 현재 여기서 토지 소유자 을이죠. 예, 을이 여기서 토지를 또 팔았어요. 병한테. 병이 새로 소유자가 된 거지. 그럼 토지 양수인 병이 갑을 상대로 해서 분묘 이장 시키세요. 갑한테 이장 청구. 이거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는 거죠? 분묘 기지권은 물권이고 분묘 기지권 분명히 물권입니다. 그리고 대항력이 있어서 없어서 대항력 있는 거죠. 아까 전에 우리 지상권 봤을 때도 지상권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그 토지 양수인을 상대로 해가지고도 지상권 주장할 수 있었죠? 그 대항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지. 대항력이 있으니까 새로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해가지고도 갑이 분묘 기지권을 주장,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이장 청구하면 갑은 이장 안 해. 라고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지. 5번 내려갑니다. 분묘가 멸실됐습니다. 근데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고 유골이 존재하고 있죠. 그러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밑에 뭐가 있어서? 유골이 있어서. 그럼 바꿔 말하면 유골까지 다 떠내려갔으면 그럼 분묘기지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유골 다 떠내려가면. 자, 6번 내려간다. 소멸. 분묘기지권자가 분묘기지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하면 점유까지 포기할 필요가 없이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묘기지권 소멸에서는 분묘기지권을 포기한다라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점유까지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표시만. 저는 분묘기지권을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뭐만 하면 돼? 의사표시만. 의사표시만 하면. 여기까지만 하게 되면은 분묘기지권이 뭐가 돼? 소멸하는 거예요. 아직 점유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도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점유까지 포기해야 되냐? 아니, 그럴 필요 없다고요. 의사표시까지만. 자, 밑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